여러분들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New, Open. 이 New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누르시면 여기 A자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도 New가 나옵니다. 자, New를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폴더가 나올 겁니다. 자,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위에 이렇게 탭 메뉴가 있죠. 홈 탭, 인서트 탭, 어노테이트 탭, 파라메틱 탭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여기 리본 매듭이죠, 그죠? 매듭을 리본이라고 하죠. 네, 그런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하나 더 여기다 놨는데 영어로 커맨드라고 써 있네요. 저걸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명령 줄이라고 합니다. 직접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커맨드가 저는 위에 띄워놨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편한 포지션입니다. 이게 가장 작업하기 편한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저는 얘를 빼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아래다 두면은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좀 보라고 위에다 띄워놨습니다. 여기 있으면 앞이든 뒤든 다 잘 보이거든요. 오토캐드는요, 이 커맨드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맨드 라인을 알면 캐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커맨드 라인을 읽을 수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 위에 리본 메뉴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리본 메뉴 없어도 오토캐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커맨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라고 저기다 띄워놓은 겁니다. 저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세요. 제가 서클을 그렸는데 뒤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밑으로 들어가요. 도면이 커맨드 라인 밑으로 들어갑니다.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놓고 쓰시면 돼요. 여기 줄이 세 줄에서 4줄 나오게끔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콘 싹 바뀌죠? 드래그 하시면 커맨드 라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드래그 하면 줄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적당히 높이를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오토캐드는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은요, GUI 방식 또는 GUI 방식 프로그램입니다. 차이점이 조금 나요.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은 버튼을 누르면 돼요. 마우스로 아이콘 누르면 해당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값을 조절하고 OK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그게 GUI 방식입니다. GUI 방식은요, 그래픽,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고 합니다.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CAD한테 원을 그릴 거야, 서클. 그러면 서클에 대한 명령어가 나와요. 요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저한테 다시.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제시해 줍니다. 3P가 3포인트로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2P는 2점을 통과하는 원이고요. TTR은 2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있는 원을 말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자, 제가 중심점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CAD가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여기다 반지름 쓰면 돼요. 여기다가 반지름 쓰면 돼요. 그런데 다이아메타, 지름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다이아메타를 누르면 지름으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반지름 50, 그리고 입력. 그럼 반지름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치 작업자와 컴퓨터가 이야기를 하듯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맨드 라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을 읽을 수 없으면 오토캐드는 못 쓴다라는 말이 맞아요. 어떤 분은 똑똑하신 분들은요, 이 커맨드 라인을 다 외워요. 서클 클릭하고 50 엔터. 안 봐요. 커맨드 라인 안 보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외워버리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CAD죠? CAD는 유클학에서 유래됐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하기 전에 행렬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거요, 회전하는 거요, 행렬로 움직입니다. 좌표를 행렬로 찾아가지고 움직여요. 유클리드 기하학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초, 중,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공식을 쓰는 거 아니에요. 공식은 CAD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린 그걸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조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날 거예요. 3점을 통과하는 원, 2점을 통과하는 원. 이거 저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3점을 통과하는 원, 2점을 통과하는 원, 그 공식 공부하면서 증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교과목이 달라져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했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커맨드를 잘 알면 오토캐드는 잘 쓸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2019 버전에서 인터페이스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인터페이스는 오토캐드 19 버전이 아니구나. 오토캐드 2009 버전이구나. 오토캐드 2009 버전에서 지금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왔습니다. 2008은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2009 버전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기존처럼 그러니까 커맨드 위주로 쓰던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커맨드 똑같잖아. 저 커맨드가요,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릴리즈, 오토캐드 처음 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고 남아 있었던 게 저 커맨드 라인입니다. 제가 오토캐드 릴리즈 9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요 오토캐드 릴리즈 13부터 했습니다. 감이 안 와닿으시죠? 자, 제가 캐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가 프로그램 파일에 설치될 건데, 네,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 여기 있네요. 여기 릴리즈가 나와 있나요? 여기 릴리즈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릴리즈 24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릴리즈 24 버전이에요. 저는 릴리즈 13 버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명령어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강의 내용들이요, 릴리즈 13에서 쓰던 강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일부가 바뀌어요. 일부가. 어떤 건 통합되기도 하고 어떤 건 나누어지기도 하고 일부만 바뀌었어요. 오토캐드는 커맨드 위주의 명령어입니다. 아니, 커맨드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맨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커맨드가 굉장히 복잡한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본 메뉴 쓰세요. 빨리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쉬운 거 쓰세요. 저도 쉬운 걸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커맨드를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 리본 메뉴 쓸 겁니다. 리본 메뉴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명령어 중에 몇 가지만 조금 알아볼 건데요. 여기 리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리본 클로즈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리본 메뉴 열기, 얘는 리본 메뉴 닫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리본 메뉴가 열려 있습니다. 리본 메뉴를 닫을 거예요. 리본 클로즈입니다. 그냥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보세요. 첫 번째 볼 겁니다. 연습할 시간 충분히 드려요. 자,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리본 메뉴를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자, 한번 닫아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리본이죠. 자, 여기다가 리본 그리고 엔터. 리본 열린 거 보이시나요? 한번 열어보시죠. 이 커맨드 라인은요, 명령어 대신에 컨트롤 키 하고 숫자 9를 누르는데, 숫자 9가 오른쪽에 키판에 있는 숫자 9 말고요, 위에 1, 2, 3, 4, 5, 6, 7, 8, 9 써 있잖아요. 윗줄에 있는 숫자 9요. 자, 제가 눌러봅니다. 컨트롤 하고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콩글리시로 읽겠습니다. Do you want to? 너 정말 원하니? 클로즈, 닫기를. 더 커맨드 라인 윈도우, 명령줄 창을 닫기를 원하니 너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이는 거죠. 보이려면 커맨드 라인을,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창을 보이려면 again, 다시 보이려면 프레스 컨트롤 숫자 9. 컨트롤 숫자 9가 온오프 키인 거죠. 그리고 여기 yes. 그러면 커맨드 창이 날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갑자기 커맨드 라인하고 리본 메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키를 잘못 누르면 갑자기 얘가 확 사라집니다. 그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커맨드 라인부터 컨트롤 숫자 9 누르시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본 그리고 엔터 치시면 리본 메뉴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피처 앱 돼 있죠. 그러니까 피처드 앱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니멈 라이즈 투 탭, 미니멈 투 패널 타이틀, 판넬, 네, 판넬 버튼, 사이클 스루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스루 올이 무슨 뜻이냐면 회전하는 겁니다.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틀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 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큰 타이틀만, 다시 누르면 전체 다 나옵니다. 애초에 그냥 여기서 지정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니멈 최소한 타이틀만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해서 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사이클 스루 올 그러면 전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토캐드라고 하잖아요. 이 오토캐드의 의미는 오토메이션 캐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토데스크 회사의 캐드란 뜻입니다. 오토캐드를 개발한 회사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캐드 란 뜻으로 오토캐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간혹 오토캐드 그래서 오토메이션 자동화, 캐드 자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맨드 라인 다 써야 됩니다. 굉장히 완벽한 수동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올 봄에 오토데스크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어요. AI를 접목한대요. 그래서 우와, 이제 캐드도 AI가 들어오는구나 그러고 갔더니 1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말만 세미나에 AI를 접목해서 AI를 이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의 AI는 아직 멀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이건 이제 캐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왼손은 키보드, 오른손은 마우스. 이렇게. 그래서 왼손만 가지고 키보드 전체를 딱 장악해서 왼손으로 키보드를 쓰시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붙잡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F키하고 J키가 있습니다. 가만히 만져보면 요철이 있죠. 그죠? 이 F키는 원래 왼손 검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J키는 오른손 검지 자리입니다. 요 좌판 연습할 때 F하고 J키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F는 새끼손가락, 그러면 J가 여기 검지손가락에 와서 딱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키보드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 숫자판 있죠? 제일 오른쪽 숫자판 보면 숫자 5에 요철이 있습니다. 그죠? 왼손으로 쭉 가면 여기 중지손가락에 숫자 5를 놓으시면 키보드를 전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를 왼손만 가지고 다 케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마우스 붙잡고 작업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오른손 딱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타이핑하고 쭉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 업무에 들어가면 왼손으로 대부분 다 작업합니다. 한참 실무에 있을 때는 왼손으로 한 300타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너 오락하니? 그러고 쫓아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저 때는 스타크래프트인데 요즘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축키 써가면서 오락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렇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 명령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라인입니다. 선 그리기.
과거에 썼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 쓰고 있는, 아니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얘입니다. 요건 제도판이에요. 제도판입니다. 여기 보면 요 자 보이시죠? 제가 썼던 게 제도판이 이런 형태입니다. 제도용품 보이시나요? 여기 도면 파일이나 마스킹 테이프, 삼각자, 그 다음 요 삼각자, 그 다음에 지우개판, 이거 템플릿자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걸 맨날 빵빵이라고 불렀어요. 야, 네 빵빵이 가져와라.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빵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빵고 막 가서 빵빵이 주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템플릿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속았어요. 선생님이 사투리 많이 쓰셨거든요. 뭐 제도라, 여기 지도, 저기 샤프라든지, 뭐 여기 제도, 빗자루라든지, 마카라든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T자도 있습니다. 한 90cm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로터링이라고 합니다. 로터링? 아니, 로터링이 아니고 레터링. 레터가 편지란 뜻이죠. 글씨 쓰는 도구들. 그러니까 주로 도면을 그릴 때요, 연필로 그리면, 그러니까 샤프로 그리면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번지거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먹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트레이싱 페이퍼지에다가 사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고 그립니다. 그때 썼던 레터링입니다. 여기 보면 먹이 들어가 있는 거 잉크 들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레터링이 로터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펜입니다. 주로 로터링이라고 많이 불러요. 로터링 있어요? 그러면 문방구 아저씨들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정식 명칭은 레터링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T자. 요게 손으로 설계할 때 쓰던 도구들입니다. 이걸 컴퓨터에다 넣은 거예요. 선을 그리잖아요. 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퍼스 있죠? 원을 그립니다. 서클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두 개면 돼요. 이거 라인이잖아요. 얘는 이제 별도로 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라인, 서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여기 T자, 그 다음 템플릿자, 삼각형자, 요거 삼각 스케일자, 요거 각도기.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린 명령어 두 개만 알면 돼요. 라인 명령어하고 서클 명령어 두 개만 알면 한 80%는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중에 라인 명령어입니다. 제가 라인이라고 썼는데 대문자죠. 명령어 대소문자 인식 안 합니다. 대소문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대문자 써놨잖아요. 이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단축 명령어예요. 제가 선그리기라고 하고 여기다 L자라고 다시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라인 쓰고 엔터, 그럼 명령어가 실행돼요. 그런데 L만 쓰고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라인 쓰고 엔터 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L만 쓰고 엔터 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단축 명령어 쓰고, 그러니까 단축 명령어 쓰는 게 더 빠를 거란 말이죠. 저도 단축 명령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단축 명령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L이 뭐죠? 그럼 이제 저는 머리를 두 번 굴려야 되는 거죠. L? 알파벳 L인데 패드? L 단축키는 라인.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인 명령어가 뭐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풀 커맨드, 전체 명령어 풀 커맨드라고 하고, 얘는 알리아스,
별명, 그러니까 단축 명령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풀 커맨드 알리아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명령어, 단축 명령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령어를 외우시고 단축 명령어도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라인 쓰고 그리고 엔터, 그런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후의 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ESC 키를 누르면 종료됩니다. 다시 L 쓰고 엔터, 그럼 라인 실행됩니다. 역시 ESC 키 누르고 엔터. 제가 재미난 글을 써놨습니다. 오토캐드는 명령어에서 공백 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공백 문자가 뭘까요? 공백 문자는요, 한 칸 띄우기를 말합니다. 한 칸 띄우기요. 스페이스 바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씨를 쓸 때는 스페이스 바는 한 칸 띄우기, 즉 공백 문자가 돼요. 엔터는 줄바꿈이 됩니다. 글자를 쓸 때는. 그런데 언제? 명령어를 쓸 때. 명령어를 쓸 때 한 칸 띄우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본 클로즈. 단어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라고 써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썼죠? 리본 클로즈라고 다 이어 붙여서 썼죠. 얘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 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엔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요. 라인 쓰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돼요. L 쓰고 스페이스 바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둘 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엔터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네,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게 빨라요. 이거 키보드가요, 엄지가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 누르는 자리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키보드를 쓸 때요, 네 손가락을 쓰고 이 엄지손가락은 스페이스 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스페이스 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굳이 엔터 누르려고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엔터를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명령어 쓰고 이렇게 눌러버리면 바로 스페이스 바에 걸립니다. 그래서 단축 명령어 쓰고 스페이스 바, 단축 명령어 쓰고 스페이스 바. 그러면 캐드를 쓰는 데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고 작업 속도를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라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라인. 캐드하고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페이시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는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인풋이라는 단어가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영어에서 인풋도 있지만 회화 쪽에 스페이시피라는 말이 훨씬 더 입력해 주세요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토캐드 쓰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영어가 빨리 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이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일단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넥스트 포인트, 오와 언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이요. 마우스 이렇게 빼면은 다음 점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오와 또는 언두. 언두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한 저 위치를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언두 보시면 U자가 대문자인 거 보이시나요? 내가 여기다 마우스로 이렇게 대서 클릭하면 언두가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U자를 쓰고 엔터 치면 언두가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문자는 명령어예요. 대문자가 명령어입니다. 단축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두라고 다 쓰면 얘는 인식 못해요. 옵션이기 때문에 언두 쓰면 인식 못하지만 U 쓰고 엔터 치면 인식을 합니다. 자, 요건 옵션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넥스트 포인트 제가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또 입력해 주세요. 네, 그냥 쭉 대충 입력하겠습니다. 대충 입력하니까 여기 뭐가 떠요? 클로즈가 나오네요. 클로즈, 도형 닫기. 삼각형 이상부터는 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부터는 도형 닫기가 떠요. 자, 이렇게 쭉 누르다가 우리 클로즈 써볼까요? 그러면 도형 닫고 명령어도 종료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잠깐 제껴두고요. 우린 얘를 봐야 돼요. 지금 제가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죠. 이걸 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면 제어 명령어가 줌, 펜 두 개입니다. 이거 명령어로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줌하면 이렇게 줌 명령어가 나와요. 펜 그러면 펜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근데 굳이 명령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의 휠이 줌과 펜 역할을 합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자, 확대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줌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다. 그러니까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줌인. 그 다음에 이렇게 작아지고 있죠. 이건 줌아웃. 객체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걸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펜입니다. 자, 화면을 많이 확대하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휠을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펜 됩니다. 화면 이동이요. 자, 이해되시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이 화면 확대요. 아니, 화면 확대라기보다 화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걸 하면 이렇게 화면에 딱 맞춰집니다. 요걸 화면 맞춤이라고 하고 영어로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어떻게 쓰냐면 마우스 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이 뭐죠?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더블 클릭 하나, 두 번 더블 클릭. 우리가 잘 안 쓰는 생소한 기능들이죠. 휠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CAD 화면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줌인, 줌아웃, 펜, 더블 클릭. 이제부터 안 좋은 습관 하나를 잡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휠을 돌려, 우리 인터넷 보면 어떻게 하나요? SNS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 쇼츠 유행하죠? 휠을 계속 내리죠. 계속 내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돼요. 계속 작아집니다.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몰라요. 엄청 작아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좌표입니다.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좌표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전 이거 일부러 띄워놨습니다. 자, 띄우는 방법은요, 여기
왼쪽 하단에 가면 여기 컨피그레이션 나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버튼 있죠? 제일 오른쪽 하단 제일 끝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코디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표란 뜻이에요. 얘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좌표가 나옵니다. 3.44602에 플러스 11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2가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에 더하기 11이네요. 뒤에다가 0을 11개 더 붙이란 뜻이에요. 우리 단위 미리미터잖아요. 그 뒤에다가 0을 11개 더 붙이래요. 이거요, 과학 단위입니다. 과학 지수 단위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km 떨어졌답니다. 3km에 공 뒤에 11개 더 붙이래요. 엄청 멀어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래 놓고 이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면 그리는데요, 과제물을 잠깐 보면은요, 64mm, 여기 200mm, 390mm. 이해되시나요? 안 보입니다. 선이 안 그려진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캐드하고 안 맞는 습관입니다. 휠을 계속 내리는 거죠. 이 습관을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방금 했어요. 줌 익스텐트. 휠 2번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바로 딱 맞춰집니다. 바로 찾아줘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자, 얘를 지울 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보통 우리가 new 하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 new 하면. 근데 화면 사이즈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new 한 다음에 휠을 2번 더블 클릭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설계 기본 단위가 딱 맞춰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캐드는요, 리밋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구와 달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뒤에 화성도 그릴 수 있고요. 리밋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좀 고치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라인. 제가 조금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클로즈. 근데 제가 지웠죠. 그죠? 우리 지우는 것도 해야 됩니다. 여기 지우개 보이시나요? 선택하면 여기 erase라는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이 명령어가요, 지우개가 erase입니다. 알파벳 2예요. 근데 이거 델키 쓰시면 돼요. 딜리트 키 쓰시면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명령어를 썼으면 여기 erase라는 명령어 쓰면 이렇게 떠요. select object라는 말이 뜹니다. object는 선이나 원, 즉 CAD 화면상에 있는 것들을 object라고 합니다. 객체란 뜻이에요. 물체, 사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체, 사물, 그 다음에 객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브젝트예요. 여러분들은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다 압니다. 어디서 많이 쓰냐면 UFO라고 하잖아요. 그죠? U가 unidentified, 명명되지 않은, flying, F, O, 오브젝트. 이해되셨나요? 그때 쓰는 게 UFO, 오브젝트예요. 물체란 뜻입니다. select는 선택하란 뜻입니다.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 아이콘이 네모나게 바뀌었죠.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서 클릭합니다. 그럼 회색으로 바뀌었죠. 선택된 겁니다. 여기 보면 셀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1 파운드 1개 찾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빈 공간을 그냥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와 왼쪽으로 이동할 때가 달라요. 아이콘이 다르죠,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건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는요, 포함 선택입니다. 자, 선택되나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됐어요. 자, 포함을 시켜볼까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야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선택, 윈도우. 그에 비해서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갑니다. 얘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에 교차되거나 포함되어진 것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워집니다. 자, 제가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방금 제가 이레이즈 명령어 썼죠. 이제 안 쓸 겁니다. 그냥 하나씩 누릅니다. 하나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 파란색 점 3개 생겼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란 뜻입니다. 테니스 라켓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해요. 골프채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하고요.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잡이란 뜻이에요. 이 손잡이 안에는 명령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빈 공간 클릭했습니다. 클릭.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빈 공간 선택하고, 자, 포함되고 교차된 거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클릭, 다음 점 클릭, 그 다음 점 클릭, 클릭. 우리 클로즈는 해봤어요, 그죠? 이번에 언두. 이렇게 언두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U 쓰고 엔터, U 쓰고 엔터, 또는 언두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퍼스트 포인트까지 다 실행을 취소하는 겁니다. 실행 취소예요. 명령어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입력한 이 포인트들을 실행 취소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언두도 써보시고 버튼도 눌러보시고. 하나 더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쓰는 거. 컨트롤 Z. 컨트롤 Z 누르면 명령어는 안 끝나는데 이렇게 입력된 게 취소됩니다. 단축키예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명령어 중이죠. 지금 명령어 실행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력된 명령어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커맨드에다가 언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U엔터. 내가 썼던 게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내가 언두라는 명령어를 라인 중간에서 쓸 건지 아니면 커맨드에다 쓸 건지. 커맨드에다 쓰면 내가 썼던 명령어들이 계속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어 중간에 쓰면 그 명령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컨트롤 Z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Z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실행 취소입니다. 복구는요? 되돌리기는요? 안 돼요. 되돌리기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화살표하고 오른쪽 화살표 있죠? 왼쪽 화살표가 언더입니다. 단축키 U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얘 리드입니다. 4번인가 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끝나서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언더를 명령어 중간에서 쓰는 건지 커맨드에서 쓰는 건지 그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린 중요한 게 없으니까 커맨드에다가 언두를 쓰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명령어 쓰다가 막 컨트롤 Z 써버리면,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컨트롤 Z 써버리면 그 작업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라인 자, 이렇게 라인을 했는데요. 제가 명령어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을 쓸 겁니다. 여기다 라인을 안 쓰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라인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명령어 쓰지 않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명령어를 커맨드에다가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마지막에 입력한 명령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 있죠. 이제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되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클로즈 할 겁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클로즈 하면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자, 1번, 2번. 2번입니다. 다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첫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클로즈. 2번으로 간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좌측 하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네. 사용자 좌표계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X방향, 여기가 Y방향. 좌표입니다. 좌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좌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그 좌표예요. 아날로그는 좌표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으로 금방 나오니까. 그런데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은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요? 좌표로 표현합니다. X, Y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가 원점입니다. 오토캐드의 원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공간은 어딘가요? 플러스 공간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여기다 놓고 보는 겁니다. 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좌하단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보는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보통 여기만 많이 써요. 우리가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1사분면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굳이 이쪽 영역까지 내려가서 여기다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 놓고 대부분 다 이렇게 x 플러스 y 플러스 되는 영역에다가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라인. 그러면 읽어보면, 자, 스페이시 P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요? 아니요.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이죠. 첫 번째 점이요? 아니요. 점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좌표로 인식합니다. 첫 번째 좌표를 넣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캐드는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게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얘는 인식을 해요. 0,0에서 x로 2칸, y로 3칸 떨어진 위치. 그래야 인식을 해요. 우리 그걸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드에서 사용하는 좌표가요, 3개입니다. 절대 좌표가 있고요, 상대 좌표가 있고요,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식을 써요. 절대 좌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좌표를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x, 쉼표, y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절대 좌표예요. 그런데 상대 좌표는 이렇게 골뱅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x의 길이, 쉼표, y 길이. 정확하게 말하면 길입니다. x 방향의 길이, y 방향의 길이. 이거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델타 x, 쉼표,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식 표기법입니다. 상대 좌표의 정식 표기법은 이거예요. 안 돼요. 델타가 표시가 안 돼요. 그 다음 상대 극좌표, 골뱅이, 선의 길이, 오른쪽이 더 크다, 방향, 이건 각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캐드에서 사용하는 좌표 방법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먼저 익히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 3가지를 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저도 힘듭니다.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제가 원하는 목표는 이거 안 쓰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안 쓰고 설계하는 게 목표예요. 될까요? 네, 90%는 됩니다. 10%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10%는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익혀두셔야 돼요. 절대좌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러니까 도면의 크기를 제한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그게 절대좌표를 써요. 상대좌표는요, 사각형 그릴 때 씁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원래 상대 극좌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최근에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안 쓰게 됐어요. 그런데 상대 극좌표를 약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라인 골뱅이 X방향으로 10mm 0도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상대좌표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써요. 10mm 이렇게요. 상대좌표를 약식으로 씁니다. 커서의 방향으로 10mm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약식으로. 알고 있어야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이 좌표를 공부하고 나면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아, 나는 캐드 못 쓰나 보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안 나와요. 저 포기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의 목표는 좌표를 안 쓰고 설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너무 오래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잘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없이 쓰는 방법을 아마 이번 주 동안은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절대좌표를 써볼 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카페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자, 찾아와 보시죠. 좌표입니다. 오토캐드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눈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 눈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읽는 거죠. 여기 좌표가 표시되어 있네요. 자, 이 점의 위치는 제일 먼저 뭐부터 읽냐면 X방향부터 읽습니다. 눈금, 세 번째 눈금. 그러니까 3 하고 쉼표. 그 다음 Y방향을 읽습니다. 3. 이 점의 좌표는 X가 3이고 Y가 3입니다. 그래서 3,3 이렇게 됩니다. 마침표는 소수점이고 쉼표는 좌표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의 좌표를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X부터 마이너스 5,1. 자,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X를 읽고 Y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좌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좌표 나오네요. 아이고, 역시 작네요. 여기 점 좌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뒤에 콤마 0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이건 Z좌표입니다. Z축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Z좌표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1,1 여기는 마이너스 2,4 여기는 마이너스 2,1 2, 마이너스 3. 어떤가요? 좌표 읽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그려보자고. 이 아래 보시면 예제가 있습니다. 2개나 있습니다. 자, 아이고 똑같네. 자, 보시면 여기 오른편에 보면 얘가 정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따라 내려가면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 보지 말자고요. 여기 A번부터 요 좌표는 X가 10에 Y가 10. 자, 우리 이제 10,10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B의 좌표는 40,10, C는 40,20, D는 30,20, 그 다음 E는 30,30, F는 20,30, G는 20,20,
H는 10,20. 네, 여러분들 잘 하셔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작아요. 작으니까 여기 화면을 작게 봅니다. 라인. 다시 A는 10,1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10 그리고 엔터. 캐드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나는 모르는데 캐드는 위치 알아요. 그냥 자신 있게 엔터 딱 칩니다.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10. 자, 그 다음에 40,20. 그 다음 30,20. 그 다음 30,30. 그 다음 20,30. 그 다음은 20,20. 그 다음 10,20. 자, 마지막 10,10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 클로즈 버튼 눌러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죠? 여기 뭐가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죠? 요거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DYN 이라고 하고요.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요거 단축키가요, F12키입니다. F12키가 온오프 키입니다. 이 다이나믹 인풋은요, 상대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가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끄셔야만 여러분들이 절대 좌표를 쓰실 수 있습니다. F12키 누르시면 꺼져요. 자, 보세요. 라인 지금 뭔가 딸려왔죠? F12키 누르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뭔가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요? 이거 다이나믹 인풋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12키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인풋이 작업하는데 많이 편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인풋을 켜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다이나믹 인풋을 계속 켜놓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좌표 입력할 때요, 기본값은 상대 좌표입니다. 근데 절대 좌표를 쓰려면 옆에다 샵을 쓰면 돼요. 샵 쓰고 좌표를 쓰면 그게 절대 좌표로 들어갑니다. x,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이나믹 인풋을 쓸 때 샵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x, y를 누르시면 절대 좌표가 입력됩니다.